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여전히 시장 난이도가 높습니다. 여기서 오늘 장에 또 눈에 띄는 플레이를 나타내고 있는 종목들 확인해 보실 텐데요. 거래소 탑10 먼저 가겠습니다. 위베스가 감사보고서 제출하고서는 상한가로 뛰어오릅니다. 오늘 390원 나타내고 있는 종목이고요. 대유 에이텍의 테마 플레이가 좀 나오는 종목인데 26% 넘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흥국화재 우선주가 24% 넘어가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종가급변으로 지금 투자주의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아센디오가 하루 만에 반등을 강하게 재개하고 있습니다. 수전도체 관련해서 신사업 모멘텀 받고 있는 종목이고요. 조비라던가 아시아 종목 같은 오늘 이런 비료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튀어오르고 있는데요. 지금 경남 산불이 계속해서 확산 기조를 나타내게 되면서 지금 비료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많이 좀 필요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탄력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테마주단 오늘 하락하는 종목들도 꽤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슬림화된 상승이 다시 나타나고 있는 구간에서 오늘 비료 관련주 강하고요. 조비의 주가는 11,960원대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권의 종목들 확인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제이중코스메틱이 올라오는데요. 이재명 테마주이기도 하고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뉴스가 나왔는데 유증가 전환 사채로 710억 원을 조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인즉슨 신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라고 밝혔거든요. 네, 이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거의 5,000원 선에 육박하는 시세 분수를 나타나고 있고요. 한진중공업 홀딩스가 오늘 신고가 내고 있습니다. 장중에 23%대까지 올라가는 모습 나왔는데요. 4,000원 선 돌파하고 나서는 윗골이 조금 달고 있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크래프톤이 오랜만에 또 눈에 띄는 플레이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장중에는 6% 넘어가는 상승세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에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인조이를 얼리 액세스로 출시했는데요. 현대차 증권에서는 첫 주말에 20만 명 고지를 과연 넘어설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주목하면서 바이 레포트를 내기도 했습니다. 보니까 목표 주가 44만 원 했거든요. 현재 주가 대비 한 30%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점 체킹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일약품과 태경 BK 5% 넘어가는 동반 상승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하락하는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락하는 쪽에서도 이 테마주의 널뛰기가 좀 눈에 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한컴 라이프케어가 오늘은 반락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역세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산불과 관련돼서 테마주단에 이제 합류하게 되면서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 걸었던 종목인데 매물 소화하는 종목이 오늘 꽤 체킹이 됩니다. 네,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배당락 영향으로 유한타증권 우선주 빠지고 있습니다. 본주와 함께 약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증권주 안에서는 NH투자증권과 함께 오늘 배당락 맞고 있는 증권주 몇몇이 현재 밀려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네, 이구산업이 구리 가격이 강하게 올라가면서 그제 20% 넘어가는 급등세 나타내고 있고요. 어제 오늘 차익 매물 소화하게 되면서 오늘 낙폭이 좀 크게 들어옵니다. 네, 7% 넘어가는 하락 흐름 기록하고 있고요. 이재명 테마주인 이스타코가 거래 대금이 어제 굉장히 많이 실렸던 종목인데 오늘 힘 빠지게 되면서 7% 가까운 약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죄 선고가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지지율 조사에 들어갔는데 이전보다 조금 떨어졌다는 뉴스가 오늘 속보로 나왔더라고요. 그런 영향도 받게 되면서 반락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재명 테마주도 일제히 오늘 다 같은 움직임 나타내는 건 아니고요. 종목별로 올라가는 쪽도 있고 빠지는 쪽도 있기 때문에 변동성 유의해서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6위부터 10위권 확인하겠습니다. 네, 그 밖에 밀려나는 쪽을 보면 한솔 로지스틱스가 오늘 7% 넘어가는 주가 하락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말씀을 드렸다시피 배당량 영향으로 인해서 좀 생각보다 많이 빠지네요. 네, 유한타증권 6.8% 내림세입니다. 이재명 테마주 안에서 오리엔트 바이오도 오늘 밀리고 있는 종목인데 좀 널뛰기가 워낙에 심해가지고 네, 대응의 영역에 있어서는 난이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광주신세계가 6.5%, 유엔젤도 6% 초반대에 하락 흐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김영희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도 시장에 뭔가 중심을 잡아줄 만한 종목이 많이 체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떤 점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미증 시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또 이제 조정이 추가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는 미증시보다 우리 증시가 더 안 좋죠. 1월달, 2월달까지만 해도 미증시보다 훨씬 좋았었던 게 또 이제 우리 증시였는데 아무래도 또 이제 최근에는 낙폭이 과대해진 모습입니다. 우리 증시가 이제 조금 더 이 부담스러운 이슈들을 더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상호 관세 부과뿐만 아니라 공매도 재개에 대한 부분도 지금 계속해서 이제 부담스러운 이슈로 작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환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전히 1,470원 구간에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환율이 이제 1,465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전히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전히 또 이제 정치적인 어떤 이 부담감들, 이슈들에 대한 부담감들이 시장에서 이제 또 악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 이번 주에 시장이 좋지 않을 것이고 조정이 나올 거고 그러면서 이제 또 전체적으로 리스크에 대한 부담감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또 언급을 좀 많이 드렸었잖아요. 저번 주부터 이제 리스크 관리 또 이제 해주셔야 된다. 포트 조정해 주셔야 된다. 저번 주에 강조를 많이 드렸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포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조정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시기다라는 점을 또 이제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이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어느 정도 조정세를 이어 나가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한 10시 초반 구간 기점으로 해가지고 약간은 또 이제 반등 시도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상단 부근, 그 다음에 박스권 하단 부분이 요 정도라고 했을 때 박스권 중단부에서 이제 또 반등 시도를 해주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박스권 중단부를 이탈을 하는 그림이 나오기는 했거든요. 지금 이렇게 이제 또 박스권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지지를 해줬었던 박스권 중단부 저점 구간을 이탈을 하는 모습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다만 지켜주려는 노력을 어느 정도는 하고 있죠. 밑꼬리를 그려주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 현재 시장에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좀 해야 될 부분, 계속해서 이제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은 결국에는 이제 다음 주에 어떤 종목으로 우리가 포트를 진입을 시킬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또 다음 주 그러니까 이제 공매도 재개 그 다음에 또 이제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해서 시장이 이슈를 받아들이게 되면 어느 정도 순환매가 또 다시 한번 활발하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다가오는 이슈들이 조금 부담스럽다 보니까 공매도 재개해? 그러면은 지금 또 이제 시장에서 고점에 있는 종목군들은 좀 접근하기가 부담스럽네. 일단은 좀 정리하고 봐야지. 그리고 상호 관세 부과 과연 또 관세 부과가 어떻게 될까? 그에 따라서 종목들이 또 어떻게 반응을 할까? 이 부분들을 또 이제 확인을 하고 움직이자라는 심리가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엔 시장이 현재 눈치 보기 장세 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인 거거든요. 그럼 결국엔 우리가 또 이제 이 다음 주 이러한 이슈들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선별을 해서 현재 포트를 편입시킬 준비 그리고 이제 또 접근할 준비를 해놔야 되는 게 계속해서 현재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이제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를 또 어느 정도는 대비하는 그런 날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또 어느 정도는 반응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희비가 갈리는 섹터군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자동차 쪽 이번 주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관세 면제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서 관세 면제가 된다라고 했을 때 다가오는 또 이제 전 세계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해서 정말로 이제 이 자동차 쪽이 그동안에 좀 부담감을 벗어던지고 훨훨 날아갈 수가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차, 기아 필두로 해서 자동차 부품주들 일제히 화요일까지 급등이 나왔었죠. 그때 당시에 제가 또 이 자동차 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은 조심하셔야 되는 섹터 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리기 쉬운 섹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화요일 날 당시에 급등이 나오고 나서의 그림을 봤을 때 결국에는 이제 상승이 나오기는 나왔는데 무언가 지속성을 좀 유지를 해줄 만한 그림이 아니라 바로 그날 일제히 다 차익 실현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조심해야 되는 섹터가 또 자동차 부품 쪽이 됐다라는 부분을 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자동차 쪽 같은 경우에 화요일 날에 일제히 급등이 나오고 나서 바로 그날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한 사이클이 돌았고 그 다음에 힘이 빠져버렸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드렸었죠. 지금 현재 자동차 관세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정폭을 좀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은 이제 다시 한번 또 이제 저점을 잡을 수가 있는
구간인 거잖아요. 지금 현재 저점을 잡을 수 있는 구간이 됐기는 됐는데 일단은 다시 한번 자동차 쪽 같은 경우에는 힘을 모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찌됐든 관세 면제에 대한 부분은 분명하게 긍정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한 사이클이 돈 상황에서 또 이 물량들이 차익 실현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힘을 어느 정도는 비축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쪽 같은 경우에는 다시 재진입을 위해서는 조금 더 힘을 모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점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현재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또 계속해서 어느 정도는 힘을 좀 발휘를 해주고 있는 게 전체적으로 한한령 해제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화장품이라든지 지금 뭐 토니모리라는 종목군들 뭐 추세를 계속해서 이제 깨지 않으려는 노력들을 해주고 있죠. 뭐 그 다음에 지금 컨텐츠 쪽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이 스튜디오 미르라든지 아니면은 뭐 펜엔터테인먼트 이런 이제 또 이 어느 정도 이슈 있는 이런 이제 이 컨텐츠 쪽들이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5월 달에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이제 다음 달 같은 경우에는 또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한 이야기까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이 한한령 해제 쪽은 계속해서 4월 달에 관심을 갖고서 지켜봐야 되는 섹터군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관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이제 예외적으로 이 적용이 될 수가 있는 회피 업종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더욱더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쪽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한령 해제 쪽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후발로 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이 어디가 될 수 있을지 요거 위주로 한번 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또 이제 지금 이 시장의 핵심은 그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에 부담스러운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 투심 자체가 약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을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코스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스피보다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 과매도 구간에 분명하게 좀 진입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슈들이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됐을 때 바로 또 새롭게 트렌드를 이끌어줄 수 있는 혹은 튼튼하게 중심을 잡고서 바로 고개를 들고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어디인가 이번 주에는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집중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이번 주 오늘이 또 한 주를 마무리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러한 작업을 마무리시켜 놓는 그런 또 이제 날로 활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월말과 월 초에 빅 이벤트가 대기하고 있어서 우리 시장 오늘 기가 많이 죽어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기회로 활용해보자. 네, 거기에 대한 팁을 저희가 얻어봤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 함께 보시죠. 네, 가장 윗단에 형제글로벌 있는데요. 이틀째 상한가를 내면서 52주 신고가 달성이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테마주가 오늘 종목별로 지금 각계 전투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은 형지에서 가스텔 바닥 부분이 물적 분할돼서 설립된 회사입니다. 대표적인 이재명 테마주 안에서 오늘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고요. 지금 산불과 관련해서는 자연권 환경이 지금 사흘째 올라옵니다. 기간 동안 보니까요. 주가가 50%나 급등하게 되면서 거의 신고가 영역으로 근접합니다. 1,017원이 이 종목의 신고가이기 때문에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비료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 말씀드렸는데 아시아 종류 오늘 좋습니다. 주가 19% 넘게 뛰면서 2,800원권 기록하고 있고요. 최근에 급등락을 나타내고 있는 엑시온 그룹이 오늘 올라가면서 강한 상승, 스타코링크 같은 경우는 거래 재개하고 나흘 연속 급락했는데요. 오늘 드디어 첫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닷새 만에 올라가고 있고요. 주가는 18% 넘어가는 분풀이 시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올라오고 있는 종목에서는 효성 OMB, 네, 비료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있는데 이 종목 보니까 의성의 새 3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점, 지리적인 이점까지 함께 가져가고 있는 상태고요. 형제 INC 이재명 테마주 안에서 오늘 올라오는 쪽으로 네, 분류 가능하겠습니다. 노건 C&I가 13%, 바이오 인프라의 주가도 12% 넘어가는 강한 상승 체크되고 있습니다. 네, 빠지는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빠지는 쪽에서는 요즘에 조금 간당간당한 좀 불안한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한울 BNC는 정리매매 종목이고요. 와이소 오늘 주가 많이 빠집니다. 거의 10% 가까운 하락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낙폭이 확대가 되면서 데드크로스가 발생이 됐습니다. DS투자증권에서는 비과세 배당으로 하방 지지할 것이다라는 레포트를 내기도 했는데 일단 오늘 주가가 좀 많이 밀려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고요. 디젠스의 주가도 8.9% 내림세에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권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밀리는 쪽에서 이제 눈에 띄는 종목이 수산 INT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재명 테마주인데 어제부터 빠지더라고요. 네, 주가 이틀 연속에 하락 흐름 나타내고 있는 상태고요. 상한가로 마감이 됐던 올리패스가 오늘 하락 쪽으로 랭크가 되고 있습니다. 상한가 마감되자마자 장마치고 40억 유증하겠다라는 공시가 나왔고요. 이 종목 아직 감사 보고서 내지 않았습니다. 투자 주의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4,000원 선 다시 하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에이텍 모빌리티 이재명 테마주입니다. 8%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이재명 테마 지금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전주 대비해서 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발표 나왔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영향으로 오늘 밀려나는 종목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나기술의 주가가 8% 초반대 하락, 에어레인도 7.7% 밀려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봐주실까요, 전문가님?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박스권 상단, 그리고 박스권 하단, 그리고 박스권 중단부를 설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박스권 중단부 저점 구간은 또 이제 이탈을 한 그러한 구간이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으려고 이제 좀 밑꼬리를 그려주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떨어질 수 있는 구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라는 부분을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이 올해 1일, 2월을 또 이제 어느 정도 이끌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중소형주 쪽에서 굉장히 또 활발한 순환매가 나오면서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코스닥 쪽에서 더욱더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어떤 심리가 강해지는 모습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코스닥이 1월, 2월 달에 상승을 이끌고 나서 그만큼 올라온 종목군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 심리가 강해졌다라는 부분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박스권 중단부, 하단부까지 어느 정도는 또 이제 하락을 마친 상황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코스닥 하단부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구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구간 이후로는 이제 시장이 정말로 가장 안 좋았었던 때, 예전에 이제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나 아니면은 코로나 때, 이때나 이제 정말로 이탈을 했었던 저점 구간인 거고, 그 외에는 계속해서 이제 저점을 지켜줬었던 구간이 코스닥 기준 약 한 660선에서 670선. 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떨어질 수 있는 구간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부분을 일단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코스닥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조정폭이 워낙에 가팔랐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코스피 대비 어느 정도 약세를 보인 상황에서 이제 과매도 구간에 완전하게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코스닥 종목군들은 슬슬 세일하는 종목군들이 많아지고 있구나 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코스닥 종목군들은 이제 진입을 할 준비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다음 주에 이슈가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 주부터 바로 코스닥 쪽에서는 할인하는 종목군들이 고개를 틀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스닥 쪽에서 이제 바닥을 잡을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우리가 슬슬 레이더를 어느 정도는 또 펼쳐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게 되면은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이러한 일환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낙폭이 또 가장 가팔랐었던 게 제약바이오 쪽이었고 그러면서 알테오젠도 낙폭이 상당히 가팔랐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코스닥이 어느 정도는 이제 많이 떨어진 과매도 구간이 됐고 그러면서 다음 주에 이슈들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무언가 이제 이 과매도에 의해서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러한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저가 매수에 대한 어떤 이 전략을 꾸려 나갈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코스닥 쪽에서 상대적으로 또 이제 덩치가 큰 종목군들과 그 다음에 스몰캡 종목군들을 나누어서 뭔가 이제 시스템 수급이 들어갈 수 있는 쪽에 대해서는 이제 저가 매매에 대한 준비 어느 정도는 또 이제 진행을 할 어느 정도 전략을 꾸려 놓으셔야 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최근에는 이번 주에 특히나 좀 많이 강조를 드리는 것 같은데 반도체 지금 포트에 꼭 하나 넣어 놓으셔라 요거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레거시 쪽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시장의 반응이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이제 또 1월 달부터 해서 낸드 가격 상승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디램 가격 상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디램과 낸드 가격은 3분기까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나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비단 이 레거시뿐만 아니라 HBM 같은 경우에도 수요 증대로 인한 또 가격 상승이 2분기까지 예고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지금 이 HBM4 SK하이닉스 최근에 출시가 됐죠.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이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섹터가 또 이제 반도체 쪽이기 때문에 반도체 레거시 쪽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느 정도는 포트에 넣어 놓으셔야 된다. 요거를 특히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죠. 아마 저는 다음 주부터 해서 반도체 쪽은 바로 고개를 틀어줄 수 있는 그런 섹터군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반도체 쪽, 특히나 레거시 쪽이나 혹은 HBM 쪽에서 과연 내가 접근할 수 있는 종목에 어떠한 종목이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특히나 한번 또 이제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제가 뭐 HBM 쪽에 대해서는 최근에 또 이제 강조를 많이 드렸었던 종목이 있거든요. 그 종목 한번 또 이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주성 엔지니어링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또 이제 바닥권에서 무언가 고개를 틀 수 있는 모양 만들어 나가는 종목군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트에 다음 주 정도에는 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 레거시 HBM 쪽이어야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또 강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대한 준비까지 많이 해주셨네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도체 레거시 쪽 HBM이 포트에 들어 있어야지만 된다고 여러 번 두 차례 강조를 해주고 있고요. 한한령 해제와 관련돼서는 오늘도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많이 좀 체크가 되는데 범위 확산시켜가지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코스닥의 촉을 곤두세우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바닥권에서 어떤 종목이 고개를 틀게 될까요? 이쪽도 예의주시해서 살펴보셔야 된다는 점 기억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